네,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런저런 파트타임 잡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생각했던 계기는 캐나다에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, 그리고 집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토론토의 가장 큰 한인 그 카페를 통해서 처음 잡을 구하게 되었는데, 뭐 잡 찾는 건 어렵진 않았어요. 그냥 올라온 거 보고 전화를 했더니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구하게 되는데, 거기서 구인을 한 건 딜리버리가였거든요. 스시 레스토랑이었는데, 가서 딜리버리만 하면 되겠구나, 뭐 영어를 별로 쓰지 않겠구나 해서 갔더니, 제 주 업무는 오더가 전화로 오면은 제가 전화를 받고 주방에 오더를 넣고 하는 일이었어요. 사실 사람을 보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나마 좀 손짓 발짓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 정말 잘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욕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. 사장님이 뭐 한국에서 이런 일 안 해봤냐고 막 그렇게 핀잔도 주시고, 한 2주, 3주 정도 됐을 때는 좀 약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약간 좀 푸시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해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는 그나마 어리버리한 거 많이 없어지고, 그래도 어느 정도 오다도 잘 받고, 이제 미스테이크도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했었는데, 이제 그 두세 달 후에는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 뭐 나올까 말까 할 정도, 그 정도로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하면서 되게 느낀 거는, 캐나다에 오기 전에 이제 마음가짐을 먹었던 게, 가서 아무거나 열심히 잘 해보면 되겠지, 내가 한번 정말 현실적인 캐나다 삶에 한번 부딪혀 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첫 그 아르바이트부터 제가 잘리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만두게 되면 좀 뭔가 되게 창피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1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, 나중에 1년 반 됐을 때는 거기 이제 스토어 매니저까지 했었고, 그 다음에는 사장님이 제가 마지막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아쉬워하시고 일도 되게 잘했다,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. 사장님이 처음엔 되게 직설적이고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장님이었는데, 일 끝나고 되게 뒤끝은 없는 사장님이셨어요.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런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준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제가 받았던 시급은 제 기억으로 8불 정도였던 것 같고, 그리고 플러스 팁 해서, 팁은 주중 같은 경우에는 한 50불, 주말 같은 경우에는 80불 정도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. 사장님이 이제 여름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너가 경력도 되고 하니까 딜리버리는 그만하고 여기 홀로 와서 서빙만 해봐라, 그래서 서빙 했었습니다. 제가 방학 동안에는 거기서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,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한 3,500불 정도를 아마 벌었던 것 같아요. 서빙을 하니까 확실히 손님과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고, 전화와는 다르게 좀 더 쉽더라고요. 전화는 좀 잘 들리지도 않고 힘들었었는데, 서빙은 그냥 사람 앞에 있으니까 모르면 다시 물어봐도 되고, 또 제스처 같은 걸 써도 되니까 좀 많이 편했고, 뭐 일이 워낙 바빠서 손님들과 막 대화를 할 시간은 없었어요. 서버를 하면 좀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영어 실력이 많이 늘 줄 알았는데, 사실 그런 면은 좀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서버를 하다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게 돼서 거기를 1년 반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. 두 번째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레스토랑 주방 보조였거든요. 제가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제 캐네디언 친구가 문자가 와서 우리 회사에 여기 지금 잡 오퍼가 떴는데 한번 지원해 볼래? 해서 뭐 오케이, 뭐 한번 해볼게.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상당히 규모도 있고 괜찮은 레스토랑이었거든요. 이제 그 친구가 저 대신 그 셰프한테 이런 친구가 있는데, 한국인 친구인데 한번 만나봐라,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레주메만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.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간 게, 정식 인터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전 첫 인터뷰 때 한국에서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정장 입고 와이셔츠랑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갔었는데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. 여기서는 제가 푸드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러 올 때 정장을 입고 오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근데 저는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, 그때 그 셰프님이 어쨌든 저를 좋게 보셨는지 이제 바로 저를 쓰셨고, 거기서도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풀타임까지 4년 정도 제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가 좀 베네핏이 좋아서, 그때가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
이제 그때 시절에 시급 16불로 시작했거든요. 그때 미니멈이 11불인가 했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레스토랑 요리사들이 11불, 12불 받을 때 16불에 시작했어요. 되게 좀 운이 좋았죠. 이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으로 캐네디언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재미는 있었어요.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캐나다에 와서 캐네디언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구나.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. 제가 그때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걔네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제가 뭔가를 이제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듣는 거니까 1대1 대화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명이서 같이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뭐 5명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껴있다. 그러면 저는 거기 대화에 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내가 앞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거기 회사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점은 여기 캐나다에도 역시 인맥이라는 게 있구나. 그 친구가 어떻게 만난 친구냐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.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 친구였는데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난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어찌됐든 그렇게 잘 지내다 보니 저한테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게 참 있더라고요. 아직도 그 친구랑은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여기 캐나다도 참 인맥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3번째로 한 거는 학교를 거의 졸업을 하고 이제 아는 동생이 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컬리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좀 못했던 친구였어요. 정말 기본만 알고 있는 친구.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컬리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영어 과외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무슨 영어 과외할 정도의 수준은 그때도 정말 안 됐었거든요. 제 영어 실력이라 하면 그냥 그 친구보다 제가 캐나다에 뭐 한 2, 3년 정도 더 빨리 온 정도? 그리고 한국에서 토익 점수가 820 정도 있었거든요. 그 820도 그 대학교 다닐 때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후딱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라서 부끄러운 실력이었는데 근데 여기 캐나다 왔더니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. 뭐 대화가 돼야지. 뭐 대화가 돼야 무슨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전혀 문법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초급 정도 내가 좀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가르치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. 돈을 받고 할 그런 마음은 정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한 시급 20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렇게 과외를 하고 당시에는 콘도를 살았었는데 이제 콘도 밑에 뭐 휴게실 같은데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과외 알바는 오래 한 것 같진 않아요. 아마 2달 정도 하고 그 학생이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끝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제가 4번째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픽업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. 이거는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. 제가 한국에도 지금 못 간지 한 거의 5, 6년째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공항에 픽업을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든 성인이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얘기도 막 듣게 되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미세먼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. 제가 왔던 게 2011년이니까 그때는 황사는 좀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가끔씩 물어보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군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차에서 하다 보면 그냥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 왔으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는 또 대답도 해주고 좀 재미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기사님은 여기 몇 년 사셨어요?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제가 몇 년을 여기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이 공항 픽업 같은 경우에는 한 시급 35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거기 가는데 드는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주차 비용 정도를 다 빼고 나면 시급 35불.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지만 제일 잘하는 아르바이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되게 좋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로 배달해주는 스키터 디시스. 제가 원래는 우버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버는 제 차가 지금 연식이 7년 이상이 돼서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. 우버는 7년 이하로 된 차만 이제 등록이 가능을 해요. 제가 한번 해보자고 했을 시기에는 제 차가
7년이 되기 한 2달 전밖에 안 남아서 2달 가지고는 뭐 우버를 해봤자 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우버를 포기를 하고 이제 스킵 더 디시스, 이제 딜리버리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. 작년이었을 거예요. 작년에 2~3달 정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. 이제 이 아르바이트의 장점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사람과 대면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서 스트레스가 덜했던 것 같아요.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태우고 밤에 술 취한 사람은 태우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, 이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만 태우면 되니까 뭐 아무런 부담 없이, 그리고 차를 내가 항상 청결하게 만들 필요도 없이,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, 그리고 스케줄을 잡았더라도 내가 그날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집에 있어야 될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도 할 수 있고, 정말 제가 하고 싶을 때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좀 더 큰 그런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. 단점이라고 하자면 우버보다는 좀 페이가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평균적으로 한 20불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이거 역시 주유비랑 차량 보수비 그런 거 다 빼고 계산했을 때 20불 정도? 번 날에는 30불 이상 번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그래서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동네 구경도 할 수 있었고, 우리 동네에 이런 음식점도 있었네 라는 걸 좀 알게 되어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제가 캐나다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. 그래도 캐나다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좀 더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, 그리고 사회성도 좀 더 길러졌던 것 같고, 그런 장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파트타임은 스타벅스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스타벅스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